손주 독박 육아에 뼈가 빠졌는데 이젠 내 집까지 탐내는 아들 내외. 어머니,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저희 주실 거잖아요. 세금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명의부터 넘겨주세요. 저희가 들어와서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세상에서 가장 효부인 척 나긋나긋하게 뱉은 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놈은 맞장구를 치며 제 인감 도장을 찾더군요. 올해로 72. 남편 없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노후의 유일한 동아줄인 이 낡은 집 한 채를 빼앗기 위해 벌인 그 끔찍한 연극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내 살을 파먹고 자란 자식에게 완벽한 배신을 당한 뒤 제가 선택한 기막힌 복수극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2살, 남편이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시장 구석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매일 뜨거운 육수통을 나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다 닳아 없어졌지만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기죽이지 않으려고 남들 하는 학원 다 보내며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시켰죠.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나온 깍쟁이 아가씨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저는 낡은 아파트에 남아도 좋았어요. 자식 잘 사는 게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첫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육아휴직이 끝났다며 울상을 짓길래 저는 하던 식당도 접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이유식을 끓이고 애들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70이 다 된 나이에 5년 동안 손주 둘을 연달아 키우며 제 무릎 연골은 완전히 닳아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끙끙 앓으면서도 어머니 고생하시네요 라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제 인생은 없고 오직 아들네 가족을 위한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는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들 재워놓고 방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중요한 상의를 하나 싶어 무심코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명예 이전 서류는 언제 받을 거야? 아유, 나 진짜 이제는 불편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무슨 노인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알았어. 이번 주말에 도장 달라고 할게. 명예 넘어오면 바로 대출받아서 우리 강남으로 이사하자.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 그 아파트. 지금 팔아야 돼. 다 알아봤지. 그럼 어머님은? 어쩌긴 뭘 어째. 엄마가 모아둔 돈도 없는데. 저기 지방에 싼 요양원 알아봐 둔 곳 있잖아. 거기로 모셔야지. 앞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할 텐데. 어쩔 수 없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나이 든 애미가 냄새 난다고요? 그 냄새, 당신들 새끼들 똥 기저귀 갈아주고 토한 거 치워주느라 뱉 냄새였습니다. 내 무릎 다 달아가며 키워놨더니 이제 단물 다 빠지고 걸리적거리니 내 명의로 된 낡은 아파트들 하나마저 빼앗아 팔아치우고 날 시골 요양원에 고려장 지내겠다고요? 방문을 열고 나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저는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조용히 방을 지켰습니다. 밤새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괴물로 키웠구나. 뼈저린 후회와 함께 처절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더 이상 자식의 호구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부부 모르게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달려가 제 명의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싸게 금매로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평소 텔레비전에서 보며 부러워만 했던 식사부터 청소, 병원 진료까지 다 해주는 도시명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이 서린 집을 판 돈이니 저를 위해 쓰는 게 당연했습니다. 대망의 일요일 아침, 아들 부부가 싱글벙글 웃으며 제 앞에 명예 이전 서류와 인주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공증이나 세금 문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진짜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제 인감도장 대신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명예 이전? 증여? 필요 없다. 나 그 집 팔았어. 팔다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놈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핏줄이라 믿고 뼈가 부서져라 헌신했더니 날 지방 요양원에 처박고 너희들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겠다고? 냄새나는 늙은이 이제 너희들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마. 집 판 돈은 내가 계약한 최고급 실버타운 보증금으로 다 넣었다. 죽을 때까지 내 돈으로 살다 죽을 테니 너희는 너희 능력껏 살아라. 다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어머니, 그게 무슨 오해를 하셨나 본데.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저는 가차없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주들 키워준 수고비는 안 받을 테니 지금 당장 내 짐 싸서 차에 실어라. 그날로 저는 미련 없이 아들 집을 나와 실버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꿈만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이 차려주는 영양식으로 밥을 먹고 낮에는 수영장에 가서 아쿠아로빅을 하며 굳었던 관절을 풉니다. 저녁에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죠. 손주들 울음소리도 며느리의 눈치도 없는 완벽한 천국입니다. 가끔 아들놈이 울며 불며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지만 저는 단호하게 면회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부모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더군요. 상처받고 아프고 배신감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 말입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않고 제 이름 석자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입니다. 여러분, 제 이기적이고 매정한 결단 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